4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오늘은 소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단원 마지막 마무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워왔는데 오늘은 소수 둘째 자리의 뺄셈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과자로 만든 집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우물까지 떨어진 거리는 4.87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자로 만든 집에서 쉼터까지의 거리는 3.24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요. 바로 쉼터에서 우물까지의 거리예요. 여기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거리 4.87에서 과자로 만든 집에서 쉼터까지의 거리 3.24를 빼면 되겠죠? 지금서부터 식을 세워서 함께 계산해 봅시다. 사진은 잠깐 옆에다 밀어놓고요. 큰 사진으로 갖고 올게요. 자, 우선 4.87은 0.01이 몇 개 있는 거죠? 4.87은 0.01이 7개, 여기는 487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3.24는 0.01이 얼마예요? 당연히 324죠. 4.87 빼기 3.24는 결국 0.01이 몇 개가 되냐면 487에서 324를 뺀 만큼 0.01이 있겠죠. 빼보면 3, 6, 1. 자, 총 몇 개냐면 163개. 즉 1.6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우리 필산으로 계산하죠. 뭐. 4.87 빼기 3.24는 얼마예요? 선생님은 세로셈이 조금 더 편하니까 오른쪽 세로셈으로 할게요. 7 빼기 4는 3, 8 빼기 2는 6. 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뭐였지? 소수점. 소수점의 자릿수를 맞춰주는 거죠. 4 빼기 3은 1. 그래서 쉼터에서 우물까지의 거리는 1.63km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우물에서 길어왔는데 물을 얼마 길어왔냐면요. 4.79L를 부었더니 솥에 물이 가득 찼대요. 자, 솥을 가득 채운 물이 6.12였는데 자, 처음 솥에 얼마가 들어있었는데 그 위에 4.79를 부었더니 꽉 찼다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면 처음 솥에 들어있었던 물의 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꽉 채웠다는 물이 6.12라면 4.79를 빼면 원래 들어있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얼마냐면 4.79L고요. 솥을 가득 채운 물은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12L래요. 그러면 즉 6.12L 빼기 4.79L를 하면 처음에 솥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 구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9 하나씩 내려주고 0이 되네요. 그러면 3이 되고요. 자, 또 하나 내려줘야 되네요. 10에서 7 빼면 3, 5에서 4 빼면 1. 그래서요, 처음 솥에 들어있던 물은 얼마냐면 1.33L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활동하면서 문제를 직접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세로셈으로 계산하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소수점. 그리고 이 소수점을 자릿수에 맞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잘 자릿수를 놓아야 한다고 했죠? 자, 3 빼기 1은 2, 8 빼기 4는 4, 1 빼기 0은 1. 정답은 1.4이네요. 쉽네요. 자, 7 빼기 7은 0.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0은 지워도 되겠네요. 6 빼기 2는 4, 1 빼기 0은 1. 1.4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0을 써놓고 시작해 보세요. 0에서 3 못 빼죠. 그러면은 앞에서 하나를 빌려올게요. 10에서 3 빼면 7, 5에서 2 빼면 3.
1에서 0 빼면 1, 1.37이 되고요. 자, 여기도 사실 0이 있는 거라 그랬죠? 2 빼기 0은 2, 8 빼기 4는 4, 6 빼기 1은 5, 5.42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의 뺄셈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연수의 뺄셈 방법과 동일하게. 단,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바로 그렇죠. 소수점이에요. 소수점을 꼭 맞춰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문제는요. 여기는 소수가 둘째 자리고요. 여기는 소수가 셋째 자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 배웠던 내용을 잘 바탕으로 생각하면 요 소수점만 잘 맞춰준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단원의 마무리 활동 진행해 봅시다. 자,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대요.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계곡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노란색 산소리길을 지나서 야생화길로 가는 이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소리길을 지나서 해맞이 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한번 사진으로 봤을 때. 자, 아직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사진은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자, 그림을 크게 키워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과자로 만든 집에서 계곡길을 따라서 정상까지 가는 길이 여기네요. 얼마예요? 1.63km입니다. 그 다음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산소리길을 지나 야생화길 가는, 즉 산소리길을 지나서 야생화길을 가는 정상까지의 거리는, 자, 산소리길은 얼마예요? 0.351km고요. 야생화길은 1.27km예요. 선생님, 소수 셋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 덧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뭐만 맞춰주라 그랬어요? 소수 점만 맞춰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소수점 맞췄죠? 0.351, 1.27.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자연수의 덧셈하듯이 자연스럽게 계산해주면 돼요. 1하고 0 더하면 1, 5에서 7 더하면 12,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6, 그리고요 1. 얼마예요? 정상까지 가는 길은 1.621km. 계곡길보다 조금 더 가깝네요. 자, 그 다음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산소리길을 지나서 해맞이길, 해맞이길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1.48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 계산은 우리 위에서 한번 해볼까요? 0.351 더하기 1.48은, 자, 1 더하기 0은 1이고요. 5 더하기 8은 13이네요.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8. 소수점 찍어주고요. 1. 얼마냐면 1.831km. 와, 산소리길을 지나서 해맞이길 가는 게 제일 머네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지금 가장 가깝냐면 바로 산소리길에서 야생화길로 가는 것이 제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우리 다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산소리길을 지나 야생화길을 따라 정상까지 가는 거리는 계곡길을 따라 정상까지 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산소리길에서 야생화길을 가는 여기는요. 잘 기억날죠? 1.621km고요. 여기 산소리길에서 해맞이길로 가는 것은 더했더니 1.831km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산소리길을 따라서
야생화길로 가는 요거는요. 계곡길을 가는 것보다 얼마가 가까우냐면요. 자, 계곡길이 조금 더 머니까요. 1.63 빼기 1.621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0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0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울게요. 자, 그러면 0에서 1 빼면 0을 이렇게 써줄게요. 자, 하나 빌려옵시다. 10에서 1 빼면 9고요. 2에서 2 빼면 0이고요. 6에서 0 빼면 0이고요. 1에서 1 빼면 당연히 0이네요. 자, 소수 좀 찍어주고요. 얼마 더 가까운 거예요? 0.009km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네요. 자, 과자로 만든 집에서 계곡길을 향해 정상으로 가는 것과 이번에는 잔소리길을 지나서 해맞이길로 가는 1.83km보다 얼마가 더 가까운지. 자, 1.831 빼기 1.63을 하면 되죠. 여기 0이 있다고 보면 1에서 0 빼면 1, 3에서 3 빼면 0, 8에서 6 빼면 2, 1에서 1 빼면 0. 그러면 얼마 더 가까운 거예요? 0.201km 가까운 거예요. 자, 과자로 만든 집에서 산소리길을 지나서 야생화길 가는 것과 산소리길에서 해맞이길 가는 길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이게 더 크니까 1.831에서 1.621km를 빼보면 되겠네요. 1 빼기 1은 0, 3 빼기 2는 1, 8에서 6 빼면 2, 1에서 1 빼면 0. 얼마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여기 끝에 0은 네, 지워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지울게요. 그러면 얼마 더 가까운 거예요? 0.21km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2시간 분량을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하느냐고 조금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사실 어렵진 않죠. 수업 시간에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 정말 간단해요. 자연수의 계산이지만 소수점만 주의해서 찍어주면 된다는 것밖에 없었죠.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번 단원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